귀도 크고 뭐 몸집도 크단 말이야. 그리고 털도 흰색이야. 근데 어떤 경우는 귀는 작고 몸집도 작아. 팔다리도 조그매. 어? 그리고 뭐야? 아, 이거 잘못 썼네. 하여튼 귀도 크고 조그맣고 작아. 그러니까 크기가 작다라는 거야. 전체적인 크기가 작아. 그냥 팔다리 그 귀만 큰 거야. 응? 귀는 노란색이야. 그리고 어떤 거는 귀는 작은데 커. 그리고 흰색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이거 적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뭐 아니 그러니까 적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이걸 너무 디테일하게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 그냥 이렇게 여우마다도 달라. 아 강아지들도 다 다르잖아. 강아지 못 키워? 혹시 강아지 안 키워? 강아지 키우는 애 없네? 요즘 강아지 많이 키우잖아. 못 키우니? 안 키워? 그래? 안 키워? 이거 다 안 키워? 나만 키우네. 나는 치아와 키우는데 치아와 말고 좋아하는 종 있어? 에? 사모예드. 그 큰 거 좋아해? 너는 강아지 안 좋아해? 안 좋아해? 그러니까 어떤 종 좋아해? 어떤 애들 좋아해? 허스키. 야 너희들도 뭐 이렇게 너도 강아지 뭐 좋아해? 어? 리트리버. 야 여기를 왜 다들 이렇게 크기를 좋아하니? 우리 치와는 요만한데. 하여튼 그렇게 종들이 다양하잖아. 강아지 하나를 가지고도 뭐 이런 강아지 저런 강아지 다 있잖아. 이런 식으로 있는 걸 뭐라고 그래?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그래요. 유전적 다양성. 응? 그리고 종 다양성은 뭐야? 이제 종이 다양한 거야. 강아지도 살고 모두 살아. 고양이도 살고, 응? 뱀도 살고, 쥐도 살고, 응? 부엉이도 살고, 뭐 이런 식으로 한 지역에 되게 많은 종들이 살면 좋겠어 안 좋겠어? 이걸 우리가 종 다양성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생태계 다양성은 뭐냐? 자, 지금 얘네들이 살아가는 환경이에요, 환경. 보통 요거는 이제 서식지라고도 표현을 하거든? 서식지까지 포함해서 약간 이런 거야. 그러니까, 흙바닥만 있으면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겠지. 흙바닥이 있고 옆에는 뭐도 있어야 돼? 물도 있어야 되고, 강도 흘러야 되고, 산도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맞죠? 뭔가 막 사막처럼 하나만 쫙 있으면 그거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바다처럼 바다만 쫙 있으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잖아. 산도 있고 강도 있고 거기에 뭐 나무도 자라고 뭐도 있고 이런 식인 것들 우리가 뭐라고 그래?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불러요. 한마디로 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규모가 커지는 느낌이지. 그치? 네. 다시 유전적 다양성은 한 종 내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종도 되게 다양한 유전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 어떤 사람은 키도 크고, 어떤 사람은 키가 좀 작고, 어떤 사람은 맞잖아. 어떤 사람은 피부가 까맣고, 어떤 사람은 피부가 하얗고, 이건 다 이걸 다 뭐라고 그래, 우리가?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불러요. 응? 자, 그러지만 우리 사람도 살고, 옆에 강아지도 살고, 고양이도 살고, 이런 모든 것들을 또 종 다양성이라고 부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다 포함하고 있는 거야. 생태계 다양성이라는 건 종 다양성까지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뭐까지 있는 거야? 환경적인 다양성까지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생태계 다양성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거는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내용인데, 이건 변이에요. 변이. 자, 이 변이는 유전적 다양성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유전적 다양성에 뭐가 있냐? 변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은 뭘로 이걸 기억하고 있냐면 이런 식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같은 용어야. 돌연변이 알고 있죠? 돌연변이 들어봤죠?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 여러분들이.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 돌연변이라는 거는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그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돌연변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 변이 때문에 유전적으로 다양한 거예요. 네? 원래는 여러분들은 알지 모르겠지만 우리 종이 남녀가 구분되기 전에 여자가 먼저였을까 남자가 먼저였을까라고 하면 여자가 먼저예요. 여자끼리만 살다가 어느 순간 뭐가 필요했어?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남자가 필요한 거야. 근데 내가 좀 편하게 얘기하는 거지만 맞는 얘기예요. 여자만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남자가, 그러니까 뭔가 유전적으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남자로 사는 게 필요한 거. 이거 근데 꽤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쉽게 갑시다. 그냥 유전적으로 살다 보면, 여자끼리만 살다 보면 유전적으로 위험해.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 남자라는 종이 필요한 거야. 남자라는 애가 필요해, 유전적으로. 그럼 남자는 유전적인 거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라고 하면, 여자들이 살다가 만들어진 돌연변이에요. 실제로 그래. 여자에 있는 그 유전적 정보가 약간의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남자로 바뀐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뭐라고 불러? 변이라고. 그러니까 변이는 굉장히 필요한 거야. 자, 이 유전적 다양성을 위해서 우리는 이 변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냐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거 틀어내지. 나중에 분명히 어디 좋은 학교를 지원할 수 있겠지. 어디 고등학교를 좋은 데 간다거나, 아니면 대학교를 좋은 데 가겠어, 안 가겠어요? 가면 면접을 보겠지. 근데 우리 친구들이 가려고 하는 쪽이, 아주 높은 확률로 이과 쪽이라고 쳐요. 이과 쪽. 문과 쪽이랑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이과 쪽이라고 치면 이 질문은 무조건 나와요. 그러니까 이과를 지원하는 사람을 테스트하는 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야. 당신은 이과를 공부할 만한 사람이 아니냐라는 걸 판단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지금 이 얘기야. 변이에 대한 얘기예요. 돌연변이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 변이는 그냥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왜 생기냐라고 하면 그냥 유전적인 조합들이 계속해서 변해가기 때문에. 그랬잖아. 아빠랑 엄마가 만나면서 다른 너네가 생기는 거야. 너랑 또 분명히 누구 남자친구 만나서 나중에 결혼할 거 아니야? 그럼 걔랑 하면 또 아들이든 딸이든 낳을 거 아니야. 이거 너랑 똑같은 사람이 되겠니? 맞잖아. 엄마랑 아빠랑 엄마 알고 있니 너네들? 이게 너무 얘기가 거창해지는데. 제가 엄마랑 아빠가 만나. 그러면 너네들은 원래는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아버지가 46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어머니도 46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는 뭐냐? 23 곱하기 2씩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46개긴 하지만 실제 정보를 갖고 있는 건 뭐야? 23개예요. 근데 그게 곱하기 2로지. 옆에 비슷한 게 하나씩 같이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때 너네들한테는 너네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엄마한테서 23개.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아빠가 이런 거를 23개 가지고 있어. 엄마도 이런 거를 23개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너네들은 어떤 걸 받는 거야? 아빠한테서 하나만 받는 거야. 똑같은 건데, 그게 둘이 복사되어 있는 건데, 그 중에서 하나만 받아. 그리고 너네들은 그거를 23개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엄마한테서도 이걸 23개라서 너네들은 다시 몇 개가 되겠어? 46개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 과정 중에 어때? 하나하나끼리 다른 애들이, 그러니까 약간 미세하게 다르단 말이야. 원래 저 두 개가 인간이라면 다 같은 내용인데, 이 둘이 이게 얘네들이 이제 다시 결합되면서 여기서부터 약간 오류가 생길 수 있어, 없어? 아주 작은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변하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엄마는 쌍꺼풀 있고 아빠도 쌍꺼풀이 있는데 너네는 쌍꺼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구조적인 결합 과정 중에서 살짝 미스가 나거나 아니면 같이 있는 것끼리 있을 때 달라지는 수가 있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뭐가 일어나? 변이가 일어나요. 쌍꺼풀과 쌍꺼풀이 없는 것도 변이가 일어나는 거야. 원래는 쌍꺼풀만 있었다가 어느 순간 쌍꺼풀이 없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이것도 다 변이에요. 자, 이런 변이들은 유전적 다양성을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종들도 다 그럴까 안 그럴까? 다 그래요. 자,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는 뭐냐라고 했으면 이게 뭐랑 연결이 되냐면 진화랑 연결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진화라는 표현을 많이 알게 될 거야. 들어봤을 거야. 그지? 근데 이 진화라는 표현에서 내가 이 얘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진화라는 표현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애들이 있을 거야. 강한 자가 살아난다. 그런 그림 본 적 있나? 어떤 기린이 있는데 작은 기린이 살고
작은 기린이 살고 목이 긴 기린도 살아요. 맞죠? 응? 맞지? 왜? 어? 이게 사는데 나무가 어디까지밖에 없어. 나무가 막 뭐야 이런 나무만 있었던 세상이야. 맞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 그림에 보면 저기 누구야 그 작은 기린이 이렇게 죽어 있잖아. 본 적 있어 없어 이런 그림? 있지? 맞지? 똑같잖아. 거의 똑같이 그렸지. 우리 뉴런도 내가 거의 똑같이 그렸잖아. 기린 누가 봐도 기린이지? 선생님 이거 그려야 돼요? 아니 누가 그래? 야 뭐 이런 것까지 이런 것까지 그냥 이런 거라는 거야. 이런 거 아니 본 적 있어 없어 이거? 응? 다들 봤지? 그럼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게 돼? 긴 뭐지? 이렇게 저렇게 긴 기린들이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잖아. 조금씩 큰 사람들끼리 계속해서 그러니까 저 작은 사람 그러니까 작은 애들은 도태가 되는 거고 저런 걸 먹기 위해서 점점 커지려고 한다는 것이. 그래서 나중에는 저렇게 커진 거다. 약간 이렇게 생각해 안 해? 점점 커지려고 해서 아니 뭐 살아야 되니까 점점 커져야 돼 안 커져야 돼? 커져야 되니까 어떤 보면 노력을 해서 아니면 좀 더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끼리 계속해서 커지는 거지. 그렇게 생각해 안 해? 그지?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적자생존이라고 불러요. 적자생존. 그지? 근데 이 얘기가 방금 얘기했잖아. 방금 이거 얘기했어. 그러면 이제 뭐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이기는 거 안 이기는 거야? 지금 이런 식의 생각이잖아. 이런 식의 생각이 과학에서 최악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과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사상 때문에 이 세계를 망치려고 했던 사람이 있어. 누군지 알아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지금 이 얘기 있잖아. 점점 노력해서 똑똑해진 사람끼리 이렇게 만나서 더 똑똑해지고 키 큰 사람끼리 만나서 더 키 커지고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지? 이걸 지금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생학이라고 해요. 우생학. 이 우생학은 인류의 가장 끔찍한 재앙을 갖다 준 과학이에요. 이걸 누가 신봉했는지 알아요? 이 생각을? 모르지. 히틀러예요. 맞아. 히틀러가 이걸 가지고선 그 아리아족 독일 사람들만 살아남기고 나머지 다 죽이려고 했던 거야. 왜냐면 저 다 필요 없는 것들이잖아. 조그만 것들은. 대신 우리 유능한 독일 사람들, 아리아인족들 이 사람들은 어때? 계속해서 살아남아야 돼, 안 남아야 돼? 살아남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살아남는 거야. 이게 없어요. 내가 다 따먹고 너네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지. 이게 굉장히 위험해. 이건 과학에서 최악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좋은 학교들 어디든 다 질문으로서 쓰여요. 이 얘기가. 좋은 대답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얘기를 좀 해줄게요. 자연선택설이에요. 자연선택설. 자연선택설이 뭐냐? 이건 자연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누가? 환경이 선택한 거예요. 환경이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위험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변이를 우리가 만든 거야. 맞잖아. 저 키 큰 것이 우리가 만들어져서 키가 큰 거야. 그러니까 저게 높은 나무가 있으니까 조금 더 큰 사람끼리 만나서 계속해서 커지려고 했다라는 거잖아. 맞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위험한 사고예요. 우리가 변화된 게 아니라 뭐예요? 처음부터 누가 있었어? 키 큰 기린이랑 키 작은 기린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키 큰 기린이랑 키 작은 기린이 있었어. 근데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어? 이 높은 나무가 살아가는 환경이었어. 그러니까 작은 나무가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이었던 거야. 그러면 어떤 나무만 있던 거야? 키 큰 나무만 있었던 거야. 그러면 누가 살아가기 편한 세상이었어? 키 큰 기린이 살아가기 편한 세상이었겠지. 근데 그걸 키 큰 기린이 자기가 커져서 거기까지 도달한 게 아니라 원래 키 큰 애도 있었고 키 작은 애도 있었는데 그걸 누가 선택한 거야? 환경이 선택한 거예요. 자연이 선택한 거야. 응? 그럼 당연히 누구는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키 작은 기린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럼 이제 누구밖에 안 남은 거야?
키 큰 기린밖에 안 남게 된 거예요. 에? 이거에 대한 얘기가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데 이 자연선택 변이에 대한 얘기 중에 중요한 얘기가 이제 그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 그 갈라파고스 섬이라고 알아요? 네. 들어봤죠? 거기에 핀치가 있었는데, 에? 핀치? 이거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 알고 있어요? 갈라파고스 섬의 핀치에 대해서 뭔데? 그 씨앗 있는. 오, 그러네. 잘 알고 있네. 우리 친구 알고 있었어? 어떻게 알았어, 근데? 교과서. 아, 공부했어? 어? 학교에서 이미 다 했어, 이거? 어? 그때 그래요? 그럼 빨리 넘어갑시다. 다 아는 얘기지, 그럼? 너네 자연선택 다 들었어? 아니 얘기를 안 해. 근데 이거 어떻게 이해해? 그거 어떻게 이해했어? 아니 그냥 나. 아, 그래? 근데 우리 좀 더 그래 얘기해봅시다. 이 자연선택, 그러니까 이게 다윈이 알고 있죠. 찰스 다윈 아주 위대한 과학자,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대한 얘기인데, 자연선택설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는 과학사 중에, 과학 철학 중에 가장 중요한 철학이야. 이게 없는 과학자는 과학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핀치라는 게, 새가 보면 다 똑같이 생긴, 핀치는 핀치인 거야. 근데, A라는 섬이 있고 B라는 섬이 있는데, A 섬에는, 어때요? 새가? 부리가 이렇게 큰 거야. 어? 새 부리가. 근데 이쪽은 새가 어때요? 부리가? 조그매. 근데 둘이 생긴 건 어때? 둘 다 핀치야. 우리가 알고 있는 핀치야. 아, 쟤도 핀치고 쟤도 핀치야. 응? 종은 똑같아. 유전적으로 똑같은 애들이야. 근데 얘는 왜 부리가 이렇게 바로, 아니 멀지도 않아. 이 섬이, A랑 B 섬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아. 근데 A 섬에는 어떤 핀치밖에 안 살아? 이렇게 조그만 핀치밖에 안 살아. 근데 B 섬에는 어떤 핀치밖에 안 살아? 저 큰 핀치밖에 안 산다라는 거예요. 응? 그러면 얘네들이 왜 이렇게 됐냐라는 거야. 뭐 때문이야? 아까 얘기했듯이 먹이가 이 B 섬에는 어때요? 크고 단단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부시려면 부리가 어때야 돼요? 크고 단단해야 되겠지. 응? 그렇지? 그래야 세게 칠 거 아니야. 이걸 깨트리려고. 근데 여기는 어땠던 거야, 상대적으로? 응? 여기는 어때요? 약간 그냥 아주 노멀한 모임, 그냥 이게 쪽쪽 해서 잘 집어먹을 수 있는 거야. 어? 그렇지? 그러니까 작고 뭐 약한 열매가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냥 지나가는 걸 주워 먹어도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너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이걸.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작아져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뭐 그냥 다 비슷한 애들끼리 살았는데 살면서 여기는 환경이 이러니까 우리는 조금씩 줄어 나가야겠다. 우리 외모로 치면 이게 작은 외모, 요게 작은 게 잘생긴 거야. 그래서 난 너랑 만날래 하면서 여러분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진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야? 내가 방금 위에서 했던 대로라면 애초에 두 섬 다 어떤 애들이 있었던 거야? 부리가 작고 큰 애들이 두 섬 다 있었던 거야. 원래 둘 다 있었어. 근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 큰 부리는, 왜냐면 디테일을 챙겨야 되잖아. 조그맣고 이러니까. 근데 큰 부리가 편리해 불편해.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도태가 되는 거야. 반대로 이쪽 섬에서는 어때요? 열매가 크고 단단하니까 작은 부리로는 못 먹는 거지. 그럼 얘도 어떻게 되는 거야? 도태되는 거야. 얘가 노력해서 커지는 게 아니야. 그냥 도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먼저였던 거야? 유전적 다양성이 먼저인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기도 마찬가지잖아. 사막의 여우랑 어디에요? 저 북극 여우랑 둘이 어때? 생긴 게 전혀 다르잖아. 이것도 똑같아요. 북극에 원래 누구도 있었던 거야? 사막여우도 살았던 거야. 근데 그 사막여우가 살기에 부적합한 환경인 거야. 그러니까 도태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때? 사막에는 북극여우도 살았었던 거야. 근데 어때 얘는? 여기에 살기 적합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선택을 한 거야, 이걸? 자연이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연선택설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가 진화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는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애초에 모든 뭐가 있었던 거야? 유전적 다양성이 애초에 있었어요. 근데 그 다양성 중에 누가 살아남는 걸 선택해 준 거야? 자연.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그런 거예요. 유전적 다양성이 커야 생물, 그 종이, 이제 결론을 내려볼게요. 유전적 다양성이 큰 거야. 그러면 이 종의 생명력도 어떻게 될까? 커질까 작아질까? 알고 있죠? 여러분들 그 종의 생명력이 유전적 다양하지 않다라고 하면 종은 생존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응?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집에서 그런 책 읽어본 사람 있나? 집에 분명히 있긴 있을 거야. 우리 친구네 집에 분명히 있을 거야. 리차드 도킨슨의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있어요. 있죠, 집에. 웬만하면 다 엄마가 사놨을 거야. 읽어봤어? 네? 읽어봤어요?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죠? 여러분들이 아직은 뭐 그걸 제 흥미를 갖기는 어려워. 아직은 이제 원래 이제 분명히 흥미를 가질 수 있어요. 아주 위대한 책이야. 근데 그 책에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유전자가 살아남기 위한 거야. 유전자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우리들은 유전자가 살아남기 위한 뭐인 거야? 도구인 거예요. 기왕 얘기하는 김에 이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여러분들. 오늘 내가 지금도 얘기하시는 건 과학적으로 중요한 얘기니까. 이기적, 추워. 괜찮죠? 오늘? 유전자에 대한 얘기. 이기적 유전자에 대한 얘기를 내가 아주 조금만 할게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최초에, 우리, 최초의 생명체가 있다고 치자고. 그걸 우리가 루카라고 부르거든요. 그 지구가 탄생해서 처음 만들어진, 여기 이제 종교가 있는 친구가 있을 수 있는데, 종교가 있는 친구가 나를 너무 이상하게 보면 안 돼. 난 지금 과학을 실제 존재하는 과학을 얘기하는 거지. 나도 교회를 다녀. 근데 이게 종교랑 엮지 마, 이거. 알겠지? 지금 지구의 최초의 생명체, 루카라는 생명체가 있었어. 탄소 유기체가 처음으로 생겨난 그 생명체예요. 걔는 완전 단세포 하나겠지. 세포 하나밖에 없는 애였어. 근데 걔가 살다 보니까 환경이 위험해, 안 위험해? 위험하잖아.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 최초의 생명체는 호흡만 했어. 근데 지구에 산소가 많아, 안 많아? 별로 없는 거야. 그럼 나는 뭘 해야 될까? 산소가 없으니까 죽어? 어때요? 산소를 만들 수 없을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환경 때문에 어떤 애가 생겨난 거야? 엽록체라는 애가 생겨난 거야.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원래 마이토콘드리아가 이 유전적 변이에 의해서 그래서 둘이 생긴 게 비슷해. 보면 알지? 생긴 비슷해. 왜 비슷하냐면 이 마이토콘드리아가 산소를 쓰는 애잖아. 근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안 되겠는데 이렇게 산소가 없는데 원래 우리 원시 대기라서 지구에 원래는 산소가 많지 않았어요. 지금은 산소가 많잖아. 옛날에 산소가 없었어요. 지구 최초에는. 근데 이 마이토콘드리아가 살다 보니까 어떤 거야? 야, 이건 아니다. 이거로다가 우리 다 죽겠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산소를 만들 애를 약간 야, 우리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다가 서로가 막 어떻게 그러니까 막 얼마나 많은 이 자손이 생기겠어. 그러다가 우연히 그런 애가 하나 만들어진 거야. 걔가 뭐야? 엽록체야. 그 엽록체가 이제 뭘 하기 시작한 거야? 산소를 만들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그 산소에 의해서 우리가 또 살아 안 살아? 살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단세포 생물이라는데 여러분들 그 단세포 생물이라고 알고 있지? 걔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돼? 그대로 복사하는 거잖아. 단세포 생물이 내가 있으면 내 자식은 뭐야? 그냥 나한테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거야. 그러면 어떤 환경적으로 또 내가 유전적인 병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을 수 있지. 이 유전적인 병이 내 자식이 똑같아, 나랑. 그러면 우리는 그 환경에 의해서 그 병을 맞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 이 종은 싹 다 못 살 수밖에 없어. 왜냐면 나랑 똑같으면 같은 환경에 내가 취약하잖아. 그러면 모두가 다 어때? 다 취약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이냐? 그럼 나와 유전자가 다른 애가 있을 수도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뭐라는 거야? 유성생식이라는 게 생긴 거야. 원래는 무성생식이라고 그래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만 한 거야. 근데 그렇게 유전자 살다 보니까 이건 아니야. 이러다가 다 죽게 생겼어, 또. 그럼 이제 뭐가 생긴 거야, 이제? 사람. 유성생식이라고 해서 성을 구분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원래는 그러니까 46개가 내 밑에도 똑같이 46개를 주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23개랑 23개로 나눠지는 거야. 그러면 그 과정 중에 얘가 조금 나랑 다르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어떻게 돼? 섞이면서 계속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지지. 그래서 그 종 하나에서 여기까지 진화가 되는 거야. 너네들은 안 믿을 사람도 있겠지만 그 단세포동 하나에서 우리 인간까지 계속해서 이 진화의 뿌리가 이어지고 있는 거야. 다 그런 과정이야. 원래 포유류가 생기기 전에, 우리 포유류잖아? 포유류가 생기기 전에 누가 있었어요? 파충류가 있었어요. 파충류 시대였잖아. 다들 알로 태어났다고. 파충류가 알로 태어나요. 근데 우리 포유류는 뭐야? 새끼를 낳잖아. 이게 포유류. 그러면 알을 낳는 환경에서는 더 이상 굉장히 위험했던 시기에 있었는데, 그때 공룡들 싹 다 멸종하고, 어떤 종이 살아남게 된 거야? 새끼를 기르는 종들이 살아남게 된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진화라기보다는 분화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살기가 힘드니까 저런 것도 만들자. 그렇다고 해서 얘가 사라졌어? 안 사라졌어? 단세포동물이 사라졌어? 안 사라졌어요. 이것도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얘가 있었고 얘가 이렇게 살다가 다 죽을 것 같은데 그럼 저런 것도 생겨. 그렇지만 내가 사라졌어? 안 사라져.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야 이렇게만 살다 보면 우리 다 죽을 것 같은데? 이거 하나 만들어. 그럼 또 이렇게 살다 보면 만들어. 그래서 이 생명의 가지가 다 뻗어서 어디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 살고 있는 다 각각의 형태로 분화가 된 거야. 우리 인간도 분화가 됐고 우리 집 강아지도 분화가 됐고 우리 집 고양이도 분화가 됐고 다 거기 분화가 된 거야. 누가 더 갖고 덜 갖고가 아니야. 우리가 원숭이보다 더 갔어? 아니야. 원숭이에서 끝난 거고 우리는 가는 길에 원숭이가 일로 간 거고 우리는 일로 간 거예요. 응? 사피엔스 종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렇게 따로 가게 된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다 누가 살아남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야? 유전자가 살아남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그냥 유전자가 내가 이렇게 돼야지 잘 되겠다 싶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기적 유전자의 근본 중의 근본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어때? 하나의 루카라는 하나의 탄소 유기체에서 다 분화된 거예요. 응? 자, 그러니까 유전적 다양성은 종의 생명력을 어떻게 해주는 거야? 증가시켜 주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다 동일하다 그러면 하나의 유전병이 어떻게 되겠어? 싹 다 몰살할 수밖에 없지. 응?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전적 다양성. 그래서 변이는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좀 장황하게 얘기했어. 되게 대단한 얘기처럼 얘기했는데 실제로 엄청 대단한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우리는 진화를 뭘로 보지 말라? 적자생존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뭘로 봐야 돼? 자연 선택설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부터 키 큰 애랑 키 작은 애가 있었던 거야. 근데 환경이 키 큰 애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들끼리 살아서 아직도 이렇게 된 거야. 작은 애가 커진 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진짜 위험한 얘기야. 자, 그렇게 하고 우리는 그렇게 변이를 통해서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어디서든 살 수 있는 환경으로서 남게 된 거지. 응? 여우가 북극에도 살 수 있고 사막에도 살 수 있는 거는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 그렇지 못했던 맘모스 같은 애들은 멸종했잖아. 응?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생물의 진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것. 종속, 이건 그냥 상식으로 외워두세요. 과문, 과목, 강문계. 그렇죠? 요걸 기억해 주시고 어디 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반대지. 더 큰 범위는 반대예요. 이쪽으로 가야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개를 구분할 정도까지 뭐가 있냐라고 하면 개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 동물개랑 식물개가 있고. 근데 우리 문까지는 이건 디테일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종속과문 과목이니까 있다라는 것만 알면 돼. 응? 이걸 어디서 어떻게 분화되고 이런 거, 여러분들 척삭동물물 이런 거 몰라도 돼요. 동물계 문 같은 경우는 뼈대가 있는 동물이 있냐, 뼈대가 없는 동물이 있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강 같은 경우는, 강은 뭐가 있을까?
포유류, 우리가 얘기하는 포유류, 파충류 이런 게 강에 있어요. 포유강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걸 외울 필요는 전혀 없다. 그냥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뭐 우리가 뭐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도록 하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는 또 여기 이건 또 알아둬야 할 것 같아요. 그 원핵 생물계와 원생 생물계랑 이거 두 개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원핵 생물계가 원생 생물계. 이게 조금 달라졌어요. 원핵 생물계랑 원생 생물계. 이게 이번 교육과정에서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이거를 조금 다르게 구분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원핵 생물계, 그 다음에 원생 생물계라고 하면 우리는 어느 쪽에 있을까? 우리는 원생 생물계에 있어요. 우리는 원생 생물계에 있어요. 원핵 생물계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여기서? 원생 생물계가 핵이 없어요. 근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안 되냐면, 단세포 생물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단세포 생물은 뭐가 있어? 핵이 있어요. 세포 안에는 뭐가 있어? 핵이 있다고. 그러니까 얘는, 핵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세포 동물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그 단세포 동물 중에도 핵이 있는 애가 있고 핵이 없는 애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대부분이 다 단세포 동물. 그러니까 원핵 생물계에는 단세포로만 이루어져 있어. 하지만 원생 생물계에는 단세포로 핵이 있는 애도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애가 누구냐면 아주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뭐야? 집신벌레나? 뭐예요? 아메바 같은 거. 그거는 핵이 있는 애일까 없는 애일까? 핵이 있는 애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어. 두만 알아도 돼요. 아메바랑 집신벌레. 그리고 얘도 몇 개만 알아둬야 되는데 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대장균이에요. 대장균. 여러분들이 이 대장균 대장균 같은 경우는 뭐 벌레 이런 개념이 아니야. 얘는 대장균이 이렇게 해서 균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이게 벌레나 이런 건데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이 원핵 생물계에 있는 단세포 생물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특별한 건 없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알 필요는 없고. 자, 이 원생 생물계에 이제 구분되어 있는 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걔네들은 일단 원생 생물계이긴 하지만 요 안에 있지만 또 얘도 계로 구분을 해요. 하나가 뭐냐면 균계, 그 다음에 식물계, 그리고 동물계죠. 이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도 표현이 돼요. 균계는 분해자지. 그 다음에 생산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식물계랑 동물계, 균계를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까? 일단 첫 번째로 균계에는 포자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포자류를 여러분들이 다 좀 알고 있을까? 포자류 같은 경우들이 버섯류, 대표적인 게 버섯류지, 포자류에서. 그리고 곰팡이, 그죠? 포자류는 버섯과 곰팡이에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되고, 결국 분해자라고 하면 더 이해하기 쉽지. 분해자를 양분을 얻는 방법이 어떻게 양분을 얻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얻어? 분해자가 어떻게 얻어? 뭘 분해해? 죽은 거, 사체를 분해해서 양분을 얻는 거예요. 응? 자, 양분을 어떻게 얻는지도 중요해요. 양분을 얻는 게 양분. 사체를 분해자로서 기억하면 되죠. 그리고 식물계는 양분을, 식물계는 우리가 다 아는 얘기니까 양분을 어떻게 얻어요? 얘는 그렇죠. 광합성을 통해서도 얻고 뿌리를 통해서도 얻죠. 뿌리를 통해서 토양의 양분을 흡수하잖아, 그지? 그리고 동물계는
그냥 우리 뭐 다른 생물을 먹이로 삼는 거지. 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특별한 게 없어서 여기도 빨리 지나갈게요. 대신 여기에서 뭐 포인트를 좀 주자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포인트를 주자고 하면 뭐 특별한 건 없다. 여기서 뭐 더 어떤 포인트를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가고 넘어갑시다. 다음 단어로 넘어갈게요. 아닌가? 일단 뭐야, 그래도 여러분들 책에 있는 문제만, 우리 저번에도 문제 여기서 같이 풀었었죠? 응? 네. 문제만 좀 보도록 합시다. 책에 있는 문제 그래도 아예 안 풀고 넘어가긴 그래서 문제 그냥 같이 봐요. 몇 쪽이지? 몇 쪽이에요 이거? 근데 몇 쪽이지 책? 여긴가? 자, 문제 그냥 빠르게 봅시다. 미신 숙소 43쪽. 자, 생물 다양성에 대한 얘기예요. 생물 다양성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에헤이, 이거 왜 노트에 추가했는데. 생물 다양성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렇지 않죠? 아니 뭐야, 지역에 따라, 미안해요. 생물 달라질 수 있죠. 어떤 지역에 따라 생물이 다양할 수도 있고 생물이 다양하지 않을 수도 있고, 변이가 많이 나타날수록 생물 다양성이 작아진다가 아니라 생물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생태계에 살고 있는 생물 종류가 많을수록, 이걸 이제 뭐라고 그랬지 우리가? 얘를 종다양성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서 특징이 다양할수록 생물다양성. 이걸 무슨 다양성? 이게 유전적 다양성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서는, 같은 종 내에서는 유전적 다양성이 있다. 생물 종류의 다양함,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함을 모두 포함한다. 이게 생태계 다양성이 아까 얘기했다. 다 포함하는 거죠. 네? 네. 자, 그리고 생태계 다양함과 생물 다양성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생물 다양성이 크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생태계 다양함과 생물 종류 다양함은 서로 관계가 없다. 이건 누가 봐도 틀리지. 그러니까 이번 단어 문제가 이렇게 그냥 그런 소리야. 숲, 바다, 사막 등 여러 종류의 생태계는 각 환경에 독특한 종류의 생물이 살고 있다. 그렇죠. 환경에 맞춰서 생물이 살고 있는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3번, 변이는 생물의 생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맞죠? 생물이 다양해진 것은 변이와 관련이 없다. 그렇지가 않지. 태어난 자손 사이에서도 변이가 나타난다. 맞죠? 아까 그 얘기를 했었지. 부모한테서 23개씩 받으면서 조합이 되면서 달라지는 거야. 생김새, 크기 등 다른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변이가 다양한 생물은 환경에 변했을 때 적응해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 자, 변이에 해당하는 거예요. 개와 고양이의 생김새가 다르다. 이거는 변이는 아까 누구에서? 내가 무슨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은 어디 내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같은 종 내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개와 고양이는 종이 달라요. 그래서 얘네들은 변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단풍나무의 잎 모양이 조금씩 다르다. 이거는 단풍나무 안에서 다른 거기 때문에 유전적 다양성이야. 얼룩말의 털 색깔과 무늬가 조금씩 다른 것도 얼룩말이라는 같은 종 안에서 다양한 것이죠. 자, 고사리와 버섯은 서로 아예 달라요. 숲에 사는 생물과 강에 사는 생물의 종류가 다른 것도 변이랑은 상관없지. 자, 지금 이거 사막여우랑 북극여우네. 근데 여러분들 이런 포인트들은 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긴 해야 돼요. 왜 사막여우는, 이건 이제 과학을 공부한다고 생각해요. 왜 사막여우는 귀가 크고 몸집이 작을까? 그리고
쟤는 왜 크고 이게 작을까? 이거는 뭘로 판단할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자연. 그렇죠. 열 방출이에요. 표면적이라고도 볼 수 있지. 표면적이 넓으면 외부와 표면적이 넓으면 열이 쉽게 빠져나갈까 어렵게 빠져나갈까? 쉽게 봐. 쉽게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 외부가 좀 쉽게 빠져나가요. 특히 어디 쪽에? 바깥쪽에. 내 심장에서 멀면 멀수록 크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열이 잘 빠져나가.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어때야 돼? 저렇게 말단에는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북극여우가 뭐를 하기 위해서? 결국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 여러분들 이거 좀 과학적 상식이라서 얘기하는 거야. 시험에 나와요,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왜 더 크냐라는 거야. 더 크잖아. 북극여우가. 상어여우는 되게 조그매요. 여러분들은 본 적이 없겠지만 상어여우가 되게 조그매요. 상어여우는 북극여우는 왜 클까? 응?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 우리 같은 동물들을 뭐라고 하냐면 항온동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항온동물이 무슨 뜻이냐면, 어때? 우리가 온도가 어때? 우리 몸이 겨울에는 막 30도 되고 막 밖에 막 영하면 우리 몸도 영하가 돼요? 아니잖아. 밖에 40도라고 해서 우리 몸도 40도가 돼? 아니잖아. 우리는 항상 몇 도야? 한 36도, 37도를 유지하고 있죠. 이런 거 이제 항온네. 우리는 근데 어떻게 이걸 유지할 수 있을까? 열을 방출. 우리가 물로 돼 있어서 그래요. 물로. 그리고 작은 몸통이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어려운 개념인데, 이게 중학교 1학년 개념이다 보니까 내가 너무 선 넘은 지식을 전달해줘도 이해해줘요. 좀 어려울 수 있잖아. 그거 알고 있어요? 물이 너네 덥지? 물을 좀 열어. 조용한 것 같아서. 그냥 이런 거지. 뭐죠? 우리 몸이 물로 돼 있잖아. 이 물통이 크면 클수록, 왜 바깥에다가 물통 냅두면 물 엄청 많이 담은 거랑 조금 담은 거랑 둘 중에 누가 더 환경에 온도 변화가 적어요? 많이 담은 게 적지. 똑같은 일이에요. 자기 크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큰 물통이 필요한 거예요. 왜? 물로 돼 있어서 우리는 쉽게 외부 온도에 안 변하는 거야. 물이 외부 환경에 의해서 잘 안 변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물 끓이는 게 제일 힘들어, 다른 거 끓이는 것보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결국 뭐야?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생존에 가장 중요한 건 체온을 유지하는 거예요. 사막의 여우는 큰 기는 저 바깥으로는 열을 방출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 유리하다. 몸집이 작아 열의 손실을 줄이는. 지금 봐요. 북극여우 몸집이 커, 작아? 커요. 왜 크냐라는 거야. 몸통이 커야 그 기본적인 유지하기가 쉬운 거야. 대신 여기가 작으니까 빠져나가는 거는 최대한 막겠다라는 거야. 둘이 서로 다른 환경에 적응하면서 생물 다양성이 커졌다라는 거죠. 북극여우와 사막여우의 생김새가 다른 것은 서로 다른 어떤 환경에 적응한 결과인가? 온도죠. 방금 얘기했지만 이건 체온 조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핀치는 이 5개 중에 누굴까? 응? 그치. 아까 그 핀치는 먹이에 따라 달라진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 자, 그리고 생물이 다양해지는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한 종류의 생물 무리에는 다양한 변이가 있다. 이거 내가 아까 했던 그 얘기죠? 자, 생물 무리 사이 차이가 커져서 원래 종류의 다른 종류의 생물이 나타났다. 살아남은 생물이 자손에서 오랜 세월 반복된다. 한 종류의 생물 무리에서 환경에 말맞는 변이를 지닌 생물에 더 발생합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가 뭐겠어요? 1번이겠지. 가겠지, 가. 가가 가장 먼저겠지. 왜냐면 살아남기 위해서 뭐가 제일 중요해? 유전적 다양성이 중요해요. 변이가 중요하다고. 이 변이가 생기고 나서 뭐가 돼야 돼요? 한 종류의 생물 무리에서 환경에 알맞은 변이를 지닌 생물이 그죠? 환경이 얘를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2번이겠죠. 라가. 그리고 읽어보면
다는 살아남은 생물이 자신의 특징을 전달하는 과정이 오랜 세월. 그러니까 결국 키 큰 놈만 살아남아서 그걸 계속 전달해주게 되는 거지. 작은 애가 커진 게 아니라 애초에 큰 놈만 살아남아 있는 거야.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전혀 다른 종이 돼버린다고. 응? 우리가 유의원어로서 사람이 있고 누구도 있어요? 원숭이도 있어요. 보통은 침팬치예요. 침팬치가 우리랑 같은 종이요. 그러니까 분화된 거였고 누구죠? 우리가 알고 있는 원숭이는 우리랑 같이 분화된 종이 아니야. 침팬치가 가장 그리고 그 누구냐? 그 뭐 이름 이상한 애 있는데 뭐 오스트리아. 아니 그 뭐지? 이렇게 침팬치 중에 뭐 약간 이름이 내자인데 오랑우탄 말고 그 있어 무슨 모르는데. 모르는데. 아니 그런 거 고릴라 아니 그 있어 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내자인데 무슨 뭐 그런 종이 있어요. 걔네들이 우리한테 분화가 된 거야.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걔네가 우리한테 분화가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침팬치랑 우리는 같이 왔다가 어떤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살짝 벌어진 거야. 근데 이 세월이 계속 지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야? 아예 다른 종이 돼버린다. 분화가 돼버린 거야. 이 과정이 나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이 문제는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주는 게 좋을 거야. 자, 그리고 이 문제만 풀고 잘 하실게요. 그림은 갈라파고스의 여러 섬에 있는 건데 다양한 변이를 지닌 핀치가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을 부리 모양이 다양해졌다. 그쵸? 환경에 의해서 부리가 다양해진 거야. 핀치의 부리 모양이 다양해지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은 먹이의 종류다. 맞죠? 많이 사용하는 기관은 발달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관은 퇴화하면서 부리 모양이 다양해졌다. 자, 요 얘기가 아까 뭐였어?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얘기라는 것이. 내가 써서 남아있고 안 써서 없어진다라는 거야. 말이 돼요? 안 돼. 애초에 우리는 다 이게 많았던 애도 있고 제가 많았던 애가 있어. 근데 이걸 누가 선택한다? 환경이 선택하는 거야. 내가 써서 없어지고 더 많이 해서 발달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이것도 기억해줘요. 그 다음에 9번 생물 분류에 따른 거 고유의 특징을 가진 기준으로 생물을 분류한다. 맞죠? 분류하면 생물 사이의 멀고 가까운 관계를 볼 수 있고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도움이 된다. 뭐 당연한 얘기지. 10번 생물을 분류하는 기본 단위다. 종에 대한 거. 그죠? 종이 가장 기본 단위예요. 여러 종이 뭐요? 종속 과문이니까 속이 된다. 생김새나 서식지가 비슷하면 같은 종. 전혀 다르죠? 같은 종이 되려면 뭐가 같아야 돼? 유전적으로 같아야 되지? 응? 같은 종에 해당하는 생물은 모두 같은 과에 속한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끼리는 생김새는 달라. 맞지? 우리는 생김새 다 다르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같은 종인 건 뭐야? 우리가 유전자는 다 똑같아요. 근데 다 똑같은데 그 조금의 같은 유전자에서 우리가 1번부터 46번까지라는 건 다 똑같은데 그 46번이 약간 45.88, 46.11이야. 근데 종이 다르잖아? 내가 46이잖아. 쟤는 나는 46번인데 쟤는 53번이 있는 거야. 이건 종이 다른 거야. 하지만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뭐 독일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뭐 아프리카 사람이든 다 뭐야? 1부터 46까지 다 똑같은 거야. 근데 그 미세한 차이가 만드는 거예요. 45점 몇몇으로. 알겠지? 11번 분류 단계를 큰 단위부터 만들어내면 이건 종속 과목 강문 개. 생물의 분류 가장 큰 단위는 개죠. 강은 종속 과목 강문계. 종속 과목 강문계. 그러면 강이 더 작은 거네. 같은 과의 생물은 모두 같은 속에 속한다. 그럴 리가 없죠. 종속 반대는 되지. 같은 속에 있는 것은 같은 과에 있죠. 자, 여기 뭐 호랑이 얘기 있네. 호랑이 뭐 동물계 어쩌고 저쩌고. 호랑이와 삭은 같은 속에 속한다. 호랑이랑 삭은 어디까지는 똑같아요? 포유강, 식용목, 고양이과 속이 다르네, 그지? 네, 그래서 같은 속은 아니네요. 사람과 호랑이는 공통적인 특징이 없다. 사람과 호랑이 어디까지는 똑같아요? 포유강까지는 똑같지.
식용목에는 사람과 고양이과 등이 속해 있다. 식용목에 어디에요? 식용목이 여기 식용목이죠. 근데 우리는 어디 목에 있어? 영장목에 있어요. 우리 원숭이, 침팬지 이런 애들이 영장목에 같이 있는 애들이야. 식용목과 같진 않죠. 자, 그리고 호랑이는 사람보다 삭과 더 가까운 관계에 있다. 가깝다라는 건 종까지 갈면 갈수록 공통점이 많은 애들이 가까운 거지. 개에서 종으로 갈수록 생물의 종류가 그러니까 개에서 종으로 갈수록 생물의 종류가 적어지겠지. 개가 훨씬 더 큰 범위니까. 생물 5단계로 나오는데 식물계 아까 광합성을 해서 약물을 만든다. 맞죠? 동물계는 세포에 핵이 있고 세포벽은 없지. 원핵생물계는 대장균은 원핵생물계에 속한다. 대장균은 대표적인 원핵생물계예요. 균계는 분해자. 원생생물계는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이 있는 게 아니라 다세포 동물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15번에는 동물계와 식물계의 가장 큰 차이점. 뭐죠? 광합성의 유무. 답이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이게 뭐 없는 거를 찾고 싶어도 못 찾아요. 이게 공개가 안 돼서. 원생생물계가 속하는 생물로 적절한 거 원생생물계. 자, 지금 여러분들 원생생물계 아까 뭐라고 했지? 원생생물계가? 이게 약간 문제가 뭐라고 되지? 조금 그래요. 왜냐면 이 원생생물계 안에 누가 있는 거야? 이게? 균계도 있고 뭐야? 아까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는 거예요. 문제가 좀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이제 균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닌 애들한테서 이걸 아까 대표적인 게 뭐 아메바나 누구? 집신벌레 같은 게 이제 원생생물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냥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누가 여기에 있다? 미역이 여기에 있다. 미역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중요한 원생생물계 중에 하나예요. 뭐 이건 외워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17번 아메바, 개구리, 포도상구균, 푸른곰팡이 있는데 포도상구균인데 이 균은 균자 붙으면 대부분 뭐야? 얘는 원핵이에요. 원핵. 대장균처럼 붙으면 원핵생물계예요. 자, 그래서 핵이 있냐 없냐라고 얘기하면 아니오에 포도상구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단세포 동물인가 라고 얘기하면 지금 여기에서 아메바, 개구리, 해바라기, 푸른곰팡이 중에 누가 단세포예요? 아메바가 단세포죠. 몸이 균사로 되어 있는가 라고 하면 균사는 뭐야? 포자류. 이건 누구예요? 버섯과 곰팡이가 포자류야. 그래서 푸른곰팡이. 광합성을 하느냐라면 식물과 동물을 구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여기 보면 D는 해바라기인데 이 해바라기가 표고버섯과 같은 계는 어디예요? 누구야? 이 중에서? 표고버섯과 같은 건 누구예요? 푸른곰팡이 같은 건 누구예요? 누구? 그러니까 누구야? 그러니까 이 안에 있잖아. 그쵸, 표고버섯이죠. 표고버섯? 푸른곰팡이지, 푸른곰팡이. 푸른곰팡이가 균계라고. 그러니까 곰팡이랑 버섯이 균계예요. 자, 그리고 문제 되게 많네. 나 이거 없는 줄 알았는데 몇 개. 자, 다음은 여러 생물의 가와 다 두 무리로 분류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고 미역, 새뜨기, 소나무, 고양이, 가는줄기, 푸른곰팡이. 자, 지금 이건 무엇으로 구분했을까라고 얘기하면 좀 뭐 이렇게 균계 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얘는 뭐예요? 균계고 얘는 고양이는 동물계고 미역은 원생생물이고 새뜨기는 여러분들이 뭐 그냥 이건 식물인데 새뜨기, 소나무 얘네들은 식물계죠. 자, 근데 미역은 뭐를 해요? 광합성을 해요. 미역이 광합성을 해요. 이거 나중에 한번 또 얘기해야 되겠다. 미역에 대한 얘기는. 자, 그래서 광합성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걸로 볼 수 있다. 식물계만 광합성하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 미역 더하기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는 건데 미역 더하기 남세균이라는 게 있어요. 남세균. 아주 대표적인 애야. 남세균이 원생생물계인데 뭐를 해? 광합성을 해요.
그림은 몇 가지 기준에 따라 나타낸 건데 얘는 뭐야? 왼쪽은 염주말, 대장균, 폐렴균. 이 균 들어가면 뭐야? 원핵생물계. 그리고 해바라기, 새뜨기, 소나무 이건 식물계. 푸른곰팡이, 표고버섯은 균계. 자, 가와 나의 분류 기준은 핵의 유무죠. 핵이 있으면 원생, 없으면 원핵. 다는 광합성을 하고 라는 광합성하지 않는다. 식물계와 균계죠. 맞죠? 세포벽의 유무를 기준으로 다와 라를 분류할 수 있다. 자, 세포벽을 기준으로 다와 라를 구분한다. 세포벽은 누구한테도 있어요? 균계한테도 있어요. 아, 요것도 이제 조금 우리가 너무 이렇게 편한데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세포벽은 세포벽 균계에도 있다. 식물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동물 세포와 비교해서 그런 거지. 생물을 5개로 분류했을 때 각계에 속하는 생물의 예를 나타낸 것. 균계, 대장균. 이거 아니죠? 대장균 이거 우리가 그 균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원생 생물계. 동물계, 집신벌레. 얘는 무슨 어디? 원생 생물계. 아, 얘가 지금 원핵이죠. 식물계 느타리버섯. 느타리버섯은 뭐라고? 균계예요. 버섯이니까. 원생 생물계는 다시마라고 했는데 다시마, 미역 이런 애들 다 비슷하니까 조류들. 그 다음에 원핵 생물계는 달팽이라고 했는데 달팽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물이죠. 자, A는 핵은 있고 원생 안에 있다라는 거죠. 원생 광합성 안 한다. 대부분은 다세포라고 되어 있고 B는 있다, 광합성 한다. 그러면 얘는 당연히 식물계겠죠. 그렇죠? 그리고 다세포 동물이다 라는 것도 맞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광합성 여부는 A와 동물계를 분류하는 기준이 된다 라고 했는데 A와 동물계를 구분하는 기준은 광합성이 될 수가 없죠. 뭘로 구분해야 돼? 균계와 동물계는? 응? 그렇죠. 뭐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따지고 보면 포자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라는 것도, 그 다음에 양분을 흡수하는 방법이지. 그렇게 기억하면 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쉬겠고. 오늘은